방금 여기 오기 전에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ESG 비전 경영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극장에 입주의 여지없이 꽉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서 계실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시의장님, 시의원님들,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사회단체, 체육인들, 또 이용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왔었고, 경주에서도 지방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언론인들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익산시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공기업 도시관리공단. 이 저희 기조는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된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업무에 빠르게 적응을 했고 다른 한편은 고객 안전, 서비스 극대화 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조직 정비가 다 된 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규정들이 다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희들은 새벽 4시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있고요. 밤늦게 11시에도 퇴근합니다. 이렇게 모든 임직원들이 일심 단결해서 노력한 결과 몇 가지 뜻깊은 성과를 거뒀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5대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3대 핵심 추진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 표준 인증인 ISO 37000, ISO 33001 인증 받았습니다. 조직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님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기적으로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시설 안전 점검하고 또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또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저도 이동 이사장실을 운영해서 저 8봉에 있던 이사장실을 여기를 회의실로 전환시키고 저는 시설을 돌면서 이용하는 시민들 또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민원사항은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또 직원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상반기 구축한 역량과 실적 중심의 근무 성정 평정 체계 기반을 토대로 직무 중심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내부 혁신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은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고객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공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또 고객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전화 민원을 통해서 찾아오는 방문 민원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민원들을 경청하고 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실시도 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 방식도 전환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연말 64%에 불과했던 서비스 만족도 지난 6월 86.9%, 2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체 시설 이용객도 지난 8월 출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18만 5천 명이 늘었고 21%가 늘었습니다. 전체 수입도 1억 5천여만 원, 약 7.4% 증가했습니다. 셋째, 중장기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서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ESG 경영 정착기, 내재화, 고도화 등 3단계 전략을 발휘해서 각 영역별로 최종 10대 중점 과제도 도출했습니다. 안전관리 역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공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이용한 스마트한 안전점검을 했고, 미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재난 관리를 하고, 또 위험성 평가, 어떤 안전 개선, 또 시설 개선 조치를 할 때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이 사고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 사고 대처를 위해서 매뉴얼화도 했고, 매월 4일 모든 구조원이 점검하는 안전 점검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대폭적으로 실시했고요. 중앙 부채, 국민들 행안부 또 보와 협의해서 교부금 5,600여 원으로 확보를 해서 서부 체육관에 탈의실, 헬스장 이걸 확충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매월 수영장 수질을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또 도에 또 의뢰를 해서 도에 보건환경에 의뢰해서 이런 깨끗한 수질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르신 채용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앞장섰습니다. 그 정기 채용에서 올 상반기 정기 채용에서 3명이 채용됐는데 무려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 공단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직원들이 최대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서 19명의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업무 교류를 활성화해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강화했고, 세종시설관리공단과의 그 경영우수사례, 또 기술 교류 등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했고, 원광대 링크 사업단과의 청년 인력에 한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했습니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이론 법차와 사랑의 연탄 배달, 어르신 배식 봉사 같은 등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저희들이 재난 구호 활동도 펼쳤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익산시와 협력해서 도내 기초단체 최초로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본격화했고, 시설 여유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온실 사업이나 프로그램 자율 강습 실시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1년 동안 ESG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끌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최초 공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경영 능력을 갖추고 미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보다 나은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를 각각 의미하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3대 핵심 추진 방향,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토대로 ESG 경영 정착기에서 내재화까지 힘써야겠습니다. 먼저 기관 차원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운영 경비 절감에 나서겠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한 ISO 14001 인증을 추진해서 통합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시설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서 익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 사용이 절감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더욱 전문화, 고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원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년 시설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더욱 전문화하고 구도해서 안전사고 제로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정기 안전 점검 날, 또 기후별, 계절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핀셋 안전면허를 실시해서 직원 주도하는 책임감 있는 안전 활동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 관리와 인권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행복이 곧 서비스 극대화와 직결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안전 보건관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단의 활동이 근로자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인권 영향성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직무 몰입도를 높이고 인권 존중 조직 문화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임명구조위원, 자격취득과정, 유아 생존 수영, 어르신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민원기동 순찰대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서 체계화하겠습니다. 순찰대는 공단 주요 시설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어디든 출동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용객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이용객 및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참여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심의 ESG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경영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고 인권 침해 요소나 부정부패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인력 투입 없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공단은 E와 SG 각각의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우수기관으로서 변화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인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 내부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승원 이사님 자리 함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신철 경영기획팀장님, 그다음에 유승인이 체육사업팀장님, 김관옥 도시환경팀장님, 그 외에 차장님이 계십니다. 이명호 차장, 네, 여기까지. 네, 정보일보 홍준욱 기자인데요. 벌써 이제 1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 출범하는 조직 이제 자리를 잡게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요. 출범 당시부터 ESG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표방하셨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꼭 주셨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 예, 저희 공단이 ESG 경영 체계를 확립하면서 E와 SG 각각에 있지만 가장 거기서 핵심은 G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결국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이사장인 저부터 이동 이사장실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직접 현장의 문제점, 시설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은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빈틈을 메꾸고 그래서 더 나은 시설 환경 조성하고 그리고 임직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임원님들이 보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월 매주 월요일날 거의 매주 월요일날 시설 점검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이렇게 임직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또 우리 팀장님들, 현장 직원들도 현장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분들이 직접 부딪히는 그런 이용객들과의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주도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경영체계 방법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그런 경영을 위해서 공개하고 또 저희들이 정보 공개와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그 경영체계를 책임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위에 ESG 경영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그 ESG 경영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넘겨받지 못한 게 지금 숫자니 있죠? 저희들이 뭐 넘겨받지 못했다기보다는요, 뭘 이제 그 어떤 걸 넘겨줄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네. 어떤 건 넘겨주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넘겨준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뭘 넘겨줄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듣고 있는 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그 조금이나 좀 맛보기로 좀 뭐 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 제가 이제 또 듣기로는 뭐 테니스장이랄지 뭐 일부 축구장 같은 게 있으면 뭐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장 얘기 광고 같은 건 아직도 그런 건 얘기 안 나왔어요. 광고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맞죠? 예, 그 2월 1일부터 와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시설물들의 보고 관리 업무는 당연히 할 것이고 네. 운영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단이 하고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국민생활관, 서울권 다목적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등의 그런 시설 운영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시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관리 운영이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민간 업자에 위탁을 해서 그 관리를 하거나 했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단에 넘겨줘서 저희 공단이 직접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관리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뭐 내부서라든지 중설이라든지 이런 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위주를 주는 것인지.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 또는 보일러 같은 그런 에너지 시설, 그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들은 소소한 것들은 이제 하고 어떤 장비가 투입돼서 고가의 그런 기술이 도입되는 것들은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와 협의해서 그런 안전 시설 개보수 예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그렇게 전문 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그런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조주영 기자님. 오늘 오전에 ESG 선포식 진행하셨어요. 정원우 시장님께서도 참석해가지고 과거에는 뭐 시민 만족도만 공개를 했는데 뭐 처음으로 수익을 공개한다고 하면 되게 공장에 찍혔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임원이 PT를 하는 과정에서 싸이 공연 수익이 4억 원이 발생했다고 하겠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선포식에 쓰인 예산 그 금액 얼마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싸이 공연은 그때 작년 8월 출범 직후에 있었던 건데 그 대관료죠, 대관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받은 그 수입이고요. 그건 대관료가 4억이에요. 네, 대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수입. 그리고 이번 행사에 쓰인 예산 사실상 뭐 저희들이 거의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시설을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뭐 유인물 같은 거, 유인해서 특별히 그런 예산. 거기에 음악도 자원 재능 기부로 음악 그 직전 공연 하신 분들도 공연도 직전 기부했고 또 그 사회 보시는 분도 재능 기부로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이에즈 카메라랑 이 이건 다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게 재능 기부에 뭐 재능 기부는 뭐 약간 뭐 저희들이 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 도시관리공단은 그 익산시에 그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성이 전혀 없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 도시관리공단이 그 예산 편성권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도시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 계획을